연봉 1억 대기업 임원, 61세에 시골 내려와 농사 시작한 사연. 여기까지가 내 자리였구나. 61세 퇴직 통보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 손엔 꽃다발, 다른 한 손엔 공허함. 오랜 세월 회사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온 사람이었다. 실적을 내고 회의에 매달리고 수십 명의 부하 직원과의 관계 속에서 늘 긴장하며 살아왔다. 그에게 퇴직은 해방이 아니라 정체성의 상실이었다. 그가 연봉 1억의 대기업 임원이었지만 은퇴 후엔 매일 아침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어릴 적 고향 생각이 났다. 논밭 사이를 자전거 타고 다니던 그 시절. 그렇게 그는 모든 걸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갔다. 농사도 흙도 닭도 처음엔 낯설었지만 지금 그는 매일 해가 뜨는 걸 보며 커피를 마신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귀촌기가 아니다. 당신의 미래일 수도 있다. 은퇴 후 삶,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면 위험합니다. 우리 주변엔 퇴직하면 좀 쉬지 뭐, 일단 나오고 생각하지라고 쉽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를 겪어보면 생각보다 충격이 큽니다. 몸은 건강한데 갈 곳이 없고, 시간은 많은데 쓸 데가 없고, 돈은 줄고, 자존감은 바닥나고. 특히 고연봉 직장일수록 나 없이도 잘 돌아가는 세상을 마주할 때 충격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귀촌과 삶의 전환을 통해 다시 행복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3가지 소개하려고 해요. 이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이 은퇴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례 1. 61세 대기업 임원, 농사로 인생 2막을 열다. 주인공 김영호 가명씨는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임원까지 올라 연봉 1억 원, 운전기사까지 딸린 안정적인 삶을 살았지만 61세 생일 직후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죠. 처음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하루 10시간씩 회사에 바쳤던 삶이 사라지니 멍해졌고 심지어 가족들과도 소통이 어색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동안 가족을 부양하려고 일만 했는데 정작 대화 하나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던 중 대학 친구의 권유로 충남 부여의 작은 마을로 내려가 봤습니다. 그때 처음 텃밭에 감자꽃이 피는 걸 보고 마음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서울 아파트를 처분하고 시골집을 구입, 귀촌을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블루베리 농사를 지으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움직이고 SNS에 시골 일기를 올리는 자칭 늦깎이 파머입니다. 돈은 덜 벌지만 대신 진짜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례 2. 58세 간호사, 치유를 위해 시골로 떠나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병원에 근무하던 박정희 가명씨는 만성피로와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퇴직 후에도 도심 속 아파트에서 외로움에 허덕이며 지냈죠. 하지만 어느 날 유튜브에서 귀촌 치유 농업 영상을 보고 호기심이 생겼고 강원도 홍천에 있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흙을 만지고 자연 속에서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박 씨는 살고 싶다는 마음을 처음으로 다시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국 퇴직금 일부를 들여 작은 주말 농장과 컨테이너 집을 마련했죠. 지금 그녀는 허브를 재배하고 마을 사람들과 소박한 장터를 열며 살아갑니다. 우울증 약도 끊었고 삶의 리듬도 되찾았습니다. 자연은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매일 나를 위로해줘요. 사례 3. 63세 교수, 강의실 대신 논밭에서 강의하는 삶. 지방대학 교수로 정년을 마친 이철수 가명씨는 은퇴 후 강의 요청이 끊기자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없으니 자기가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는 젊을 때부터 꿈꾸던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떠올리고 경북 청송의 귀촌에 소박한 농가주택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엔 농사도 버겁고 외로웠지만 옛 제자들이 놀러와 글쓰기 수업을 부탁하면서 작은 마을 인문학 모임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은 매주 10여 명이 모여 책을 읽고 글을 쓰며 교류하고 그 자체가 마을의 활력소가 되었죠.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직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은퇴가 두렵지 않더라고요. 은퇴 후 귀촌 이렇게 준비하세요. 3사람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은퇴를 맞았지만 스스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자연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귀촌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방식으로든 은퇴 이후의 삶을 설계해 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인 준비 팁? 재정 점검부터 하세요. 최소한 월 10만 150만 원의 생활비는 꾸준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금, 소형 임대 수입 등을 계산해 보세요. 귀촌은 체험부터. 막연히 시골로 가기보단 최소 36개월 체험 거주가 필요합니다. 직접 농사도 해보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지 경험해 보세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정리하세요. 단순히 자연 속에서 쉬겠다는 것만으로는 오래 못 갑니다.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 예를 들어 농사, 독서, 글쓰기, 유튜브 등 삶을 채울 콘텐츠가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연봉 1억 벌던 내가 지금 고구마 한 박스를 팔며 웃고 있습니다. 김영호 씨의 말이 가슴에 남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묻는 두 번째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퇴직을 앞두고 불안하신가요? 혹은 퇴직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조용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 은퇴 후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답은 시골에 있을 수도 있고 당신의 취미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인생 2막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은퇴 후 귀촌, 현실과 준비 없이 시작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연봉 1억 대기업 임원이 61세에 시골로 간 이후에서 배우는 인생 2막 설계법. 대한민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 그리고 그 뒤를 잇는 5060대 직장인들에게 은퇴는 더 이상 머나먼 일이 아닙니다. 정년은 점점 앞당겨지고 퇴직 이후의 삶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연봉 전문직이나 대기업 중간관리자, 임원급으로 오랜 시간 일해온 분들은 퇴직 이후의 정체성 상실로 큰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귀촌이라는 단어에 주목합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느린 삶,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난 평온함. 하지만 이 모든 그림은 준비된 귀촌일 때만 가능한 현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은퇴 후 귀촌을 선택한 3가지 사례를 통해 성공적인 은퇴 후 삶을 설계하는 방법과 핵심 포인트를 전문가적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례 1. 대기업 임원 퇴직 후 블루베리 농부로. 61세에 퇴직한 김영호 씨는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지낸 엘리트였습니다. 연봉 1억 원, 안정된 지위, 그러나 퇴직과 동시에 그는 내가 갈 곳이 없다는 허탈함에 빠졌습니다. 자존감은 급격히 낮아졌고 오랜 시간 희생해온 가족과의 소통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어릴 적 기억을 따라 충남 시골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직접 흙을 만지고 농사를 배우면서 점차 새로운 자아를 회복했고 지금은 소규모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며 SNS로 삶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분석. 이 사례는 은퇴 후 정체성 회복에 좋은 예입니다. 일은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은퇴 후 활동은 필수입니다. 특히 본인의 과거 경험이나 감성을 연결한 귀촌은 정서적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사례 2. 간호사에서 허브 농부로 치유 중심 귀촌 사례. 58세로 병원을 퇴직한 박정희 씨는 만성 스트레스와 우울증 증세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자연 속 삶에 눈을 떴고 강원도의 작은 농가와 주말 농장을 마련해 허브를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자연과의 교감, 단순한 리듬 속에서 심리적 회복이 이루어졌고 약물 없이 우울 증세를 극복했습니다. 전문가 분석. 이 사례는 정서적 회복과 웰빙을 위한 귀촌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최근 학계에서도 그린 테라피, 그린 세러피 또는 치유 농업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으며 우울증, 불면증, 만성 피로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는 단지 경제력만이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일상의 리듬입니다. 사례 3. 대학 교수, 은퇴 후 마을 인문학의 씨앗이 되다. 정년을 마친 63세의 이철수 씨는 지방 대학에서 수십 년간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강의가 끊기자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고향 마을로 내려가 작은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마을 인문학 모임을 열면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글쓰기 모임을 운영하며 마을 공동체의 활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문가 분석. 고학력 은퇴자나 전문직 퇴직자의 경우 단절감과 상실감이 더 크기 마련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지식 공유 소통의 장이 되는 커뮤니티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제기하는 과정은 심리적 안정감뿐 아니라 자아 효능감도 높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성공적인 은퇴 후 삶, 이렇게 준비하세요. 은퇴 후 귀촌이나 새로운 삶의 전환은 로망으로 시작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다음은 전문가적 관점에서 추천드리는 실질적인 준비 요소입니다. 1. 재정 안정성 확보가 우선입니다. 귀촌한다고 돈이 안 드는 건 아닙니다. 주택 구입, 농기구, 생활비, 초기 정착 비용 등을 감안하면 최소 12천만 원 이상의 여유 자금이 필요합니다. 특히 귀촌 초기엔 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퇴직금, 소형 임대수익 등 정기 수입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귀촌 전 반드시 체험 거주를 하세요. 시골 생활은 이상과 다릅니다. 이웃과의 관계, 교통 불편, 의료 인프라 부족 등 도시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요소가 많습니다. 최소 36개월간 단기 체험 거주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3. 은퇴 후에 콘텐츠를 준비하세요. 농사든 글쓰기든 유튜브든 삶을 채울 수 있는 활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단지 자연에 기대 살아가는 것이 아닌 자기만의 리듬과 목적을 갖는 일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전문성을 살린 콘텐츠, 지역 커뮤니티 참여, 강의, 재능 기부 등 작은 일이더라도 의미를 갖는 활동을 준비하세요. 맺으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방향 전환의 기회입니다. 은퇴 후 귀촌이 모든 이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은퇴 이후의 삶은 스스로 설계하지 않으면 방황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연봉 1억을 벌던 임원도, 누구보다 헌신한 간호사도, 권위 있던 교수도 은퇴 후엔 모두 같은 출발선에서 새로운 나를 다시 만들어가야 합니다. 자연 속 삶, 시골 귀촌, 새로운 일거리, 공동체 활동. 이 중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단지 중요한 건 지금부터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퇴직을 앞두고 계신가요? 혹은 이미 퇴직 후 방황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글이 여러분 삶의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